처음 코딩 파이썬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while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if문을 사용해서 조건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조건문보다 이제 while문을 사용해서 반복문을 파이썬 안에서 어떻게 쓰는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 반복문, 보통 이제 반복문이라고 할 때 그 반복문 뒤에도 하나의 그 조건이 따로 옵니다. 이 조건이 만족하는 한 계속해서 그 같은 명령들을 반복해서 실행하는 게 이 반복문입니다. 특정 조건이 while 뒤에 들어있는 while 바로 뒤에 오는 그 조건이 참이라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그 블럭 안에 있는 명령들을 반복해서 실행하는 게 반복문이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while, 파이썬에서 이 while문은 else절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else절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은 다루진 않을 거고요. 나중에 그 브레이크문을 공부를 하면서 그때 while문과 else문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문의 기본 구문, 기본 문법은 이렇습니다. while 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써주고 그 다음에 콜론을 써줍니다. 콜론을 써주는 것은 바로 그 다음부터 새로운 블럭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if라는 그 구문을 사용해서 조건문, if 조건문을 쓰면서 콜론 뒤에 그 다음 줄로 내려가면서 앞에 4칸을 띄우고요. 이렇게 4칸을 띄웠죠. 4칸을 띄우고 그 다음에 명령들을 쭉 여러 개를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 줄에도 다 4칸을 이렇게 띄우게 되는 겁니다. 4칸을 띄우고 명령들을 쓰고, 이 4칸이 띄워진 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하나의 블럭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 조건이 맞을 때 실행되는 블럭의 시작과 블럭의 끝이 되죠. 이 블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while과 똑같은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명령이 시작이 되면은 요 앞까지, 여기까지가 블럭의 시작과 끝이 됩니다. 자, if와 똑같이 while 역시도 블럭의 시작과 블럭의 끝이 이렇게 그 아랫줄에 있는 이 콜론 다음 줄에 있는 이 앞부분, 이 앞부분이 똑같이 4칸씩 스페이스 바로 인덴트, 이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while문 뒤에 else문이 지금 들어올 수 있다고 했죠. 자, while 뒤에 조건이 들어가면, 자, 일반적으로는 else문은 사실은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while문 뒤에 조건이 들어가면 이 조건이 맞으면 이 명령을 실행을 하는 거죠. while 뒤에 조건이 맞으면 이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이 조건이 맞는 한 계속해서 이거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언제까지? 컴퓨터가 고장이 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이 안에서 명령을 쭉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 명령 중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조건 부분을 건드리는 그 구문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 있어야만 돼요. 이게 없으면 이거는 어찌 보면 무한 루프가 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돌게 되는,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빠져나가려면 이 조건이 거짓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거짓으로 만드는 게 이 안에 어딘가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딘가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명령이 실행이 되면서 이 조건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되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while문에 있는 이 명령을 실행시키지 않고 else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else로 넘어가서 여기에 있는 걸 명령을 실행을 시키고, else는 한 번만 실행을 시키겠죠. 한 번만 실행시키고 while문을 빠져나가서 아래쪽에 있는 그 명령문들을 쭉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else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else가 없으면, 이 부분이 없으면, 그냥 얘만 없다고 하죠.
얘가 없고 이 명령은 여기서 실행을 했는데 얘 명령은 여기 맨 앞에 이 자리로 지금 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얘가 여기에 있으면은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은 얘는 while 조건이 만족할 때 실행되는 명령으로 계속 여기가 이제 실행이 돼 버리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게 하기 위해서 얘는 이렇게 앞쪽으로 맨 앞으로 while의 이 자리랑 똑같은 자리로 이렇게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게 되면 이 조건이 맞는 한 이 명령은 계속 실행이 될 거고요. 이 명령이 쭉 실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조건을 변경시키는 명령이 수행이 되는 순간, 자, 얘가 끝나고 이 조건을 확인을 해봤더니 틀렸죠. 틀리면 이제 else로 가야 되는데 else가 없어요. else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while문에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은, 자, 얘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랬으니까 이 명령을 실행을 시키고 아래쪽으로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while문에는 else가 굳이 따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while문에는 기본적으로 else가 따라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그런데도 왜 else문이 있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오늘이 아니라 다음번에 브레이크문을 다룰 때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브레이크문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while문에 대해서만, while 그 다음에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이 맞을 때 이 블럭 안에 있는 명령들을 쭉 반복해서 실행을 시킨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else 구문은 굳이 없어도 된다. 자, 얘를 넣을 수도 있는데 넣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볼 거예요. 오늘은 이것만, while 뒤에 조건이 있고 조건이 맞을 때 그 뒤에 블럭 안에 있는 명령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행을 시킨다. 이것까지만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continue, 브레이크 사용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럼 while문을 사용한 예제를 우리가 한번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죠. 자, 반복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하는 숫자가 저장된 수보다 크면, 자, 이 저장되는 수는 23이라고 우리가 우선 해놓겠습니다. 23보다 크면 틀렸습니다. 이거를 작으면 틀렸습니다. 큰 수입니다를 출력하게. 이거 앞에 우리가 if 조건문을 공부를 하면서 했던 프로그램하고 같죠? 프로그램하고 같습니다. 자, 두 개가 같으면 맞았습니다를 출력하고 종료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if문에서 있었던 거하고 좀 다른 부분, 추가된 부분, 다르다기보다는 추가된 부분이 반복적으로 해요. 우리가 앞에서 if문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짰을 때는 아직 반복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while이라는 이 구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실행되고 그냥 종료가 됐었죠. 2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지정을 해놨고, 우리가 만약 2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작은 수니까 틀렸습니다. 조금 더 큰 수입니다. 이게 출력이 되고 그냥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가 됐을 거예요. 23을 넣었을 때만 맞았습니다를 출력하고 종료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작은 수를 넣으면은 틀렸다, 조금 더 큰 수다, 큰 수를 넣으면은 틀렸다, 조금 더 작은 수다,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오면서 우리가 그 수를 추측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최종적으로 같은 값이 나오면은 맞았습니다를 화면에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같이 이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자, 우선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걸 좀 가지고 와서 얘를 좀 고쳐가면서 쓰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f문을 사용을 하면서 만들었던 이 소스 코드를 제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올게요. 얘를 쭉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만들어서 썼던 거고요. 23이라는 값이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자, 우리가 그때 숫자를 입력해서 guess라는 변수에 담고 이게 넘버와 같은지 비교해서 같으면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개수가 넘버보다 작으면 틀렸습니다. 조금 더 큰 수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작은 수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만들었죠. 물론 이거 말고 또 다른 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if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한 번만 프로그램이 수행되게 하고 종료를 시켰습니다. 얘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반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반복을 시키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냐 그러면 개수 여기서부터 반복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어떤 값을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번 줄부터 여기 11번 줄까지 여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겠습니다. 반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while이라는 이 구문을 넣어서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죠. while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조건이 들어가고 조건 뒤에 콜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콜론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 줄부터는 이렇게 스페이스로 4개 그 자리를 비워두고 하나의 그 while 조건 while 블럭이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죠. 여기 새로운 블럭이 시작이 된 거고 블럭이 같은 블럭인 거고 3번 4번 줄은 5번 줄은 다시 들어갔으니까 이 if에 해당되는 이것 때문에 새롭게 다시 여기서 이제 하나 들어가서 블럭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아래줄로 내려가면서 끝났으니까 다시 여기 시작되는 위치를 잘 봐두시면 돼요. 얘네들이 같은 블럭들이고요.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간 거는 여기에서 하나씩 더 들어간 블럭들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인덴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고요. 여기를 4칸을 띄웠는데 여기를 3칸을 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식이 되면은 우리가 언뜻 눈으로 보기에는 얘나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는 4칸짜리고요. 여기는 3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 여러분들이 컴파일을 해보시면은 실행을 시켜보면은 얘가 에러 메시지를 보여줄 거예요. 지금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닌데 지금 하면 안 되겠네. 이것 때문에 또 에러가 나겠군요. 요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4칸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조건이 맞을 때 얘를 실행을 시키는데 저 조건은 우리가 아직 만들어 두지 않았으니까 런닝이라는 그런 변수를 사용을 하는 걸로 해두겠습니다. 런닝이라는 변수를 쓰는데 이 런닝이라는 변수를 자 while 다음에 조건이 참을 때 얘를 계속 실행을 시켜야 되니까 자 사용하기 전에 런닝이라는 변수를 true 참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얘가 이제 참이 됐으니까 여기 참이 들어오면 while은 계속해서 돌게 됩니다. 여기 4번 줄부터 12번 줄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를 실행시키죠. 이 상태면은 끊임없이 계속 실행을 시킬 거예요. 근데 언제 얘가 빠져나가야 되죠? 여기 개수하고 넘버가 딱 맞았을 때 프린트 맞았습니다를 화면에 출력을 시키고 빠져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런닝이라는 변수에다가 false라는 거짓이라는 값을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런닝이 여기서 false로 바뀌고 if 다음에 이거 실행시키고 런닝이라는 변수 값을 false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게 맞았으니까 얘는 안 할 거고 얘도 안 할 거고 앞으로 가서 while문에서 조건을 봤는데 런닝이 이제 더 이상 true가 아니라 여기서 false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while문에서 남아있지 않고 while문을 빠져나가겠죠. 아래쪽으로.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종료를 화면에 찍고 프로그램이 끝날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은 while문 예제 첫 번째 예제를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얘가 제대로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그 다음에 tmp 우리가 만든 게 09
자, 얘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23보다 좀 큰 숫자를 해볼까요? 100. 틀렸습니다. 조금 더 작은 수입니다. 100보다 작은 수를 쓰라는 거죠. 자, 작은 수를 써보겠습니다. 10. 그랬더니 틀렸습니다. 조금 더 큰 수입니다. 100보다는 작고 10보다는 큰 수라는 의미죠. 20. 20보다 더 큰 수라 그러네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23. 23을 쳤더니 맞았습니다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죠. 자, 크게 뭐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조건과 반복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프로그램다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새로운 값들을 받으면서 종료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계속해서 찾아서 결국은 종료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while문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닐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것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if문을 가지고 짝수인지 3의 배수인지를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만들어 봤죠. 그리고 이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while 반복문을 써서 한번 이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짝수를 입력을 하면 짝수입니다를 화면에 출력하고 3의 배수를 출력하면 3의 배수 이를테면 뭐 9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은 3의 배수입니다를 출력을 하고, 그런데 얘를 한 줄에 출력하게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짝수이면서 3의 배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를테면 6 같은 거, 30, 뭐 90 이런 값은 짝수이면서 3의 배수죠.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것은 짝수이면서 3의 배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 줄에 출력하게 그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사실은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인 수는 6의 배수를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 프로그램이 끝나는 조건은 777을 입력할 때 777을 입력하면 종료하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다른 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반복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었던 두 번째 if문에서 짝수와 3의 배수를 가지고 와서 만들었었던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또 고쳐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얘를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지난 시간에 만들었었던 이 프로그램들입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어떻게 만들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guess라는 이 변수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키보드에서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정수로 바꾼 다음에 guess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었죠. 그리고 얘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 그러니까 이게 짝수인지를 조건으로 해서 그렇다면 if죠.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방금 입력한 그 숫자는 짝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했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다시 if죠. 만약에 집어넣은 guess라는 값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조건이죠. 3의 배수면, 그러면 숫자를 쓰고 이거는 3의 배수입니다를 화면에 출력시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를 반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반복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얘도 반복해야 되죠. 숫자 입력하는 거 한 번만 입력하고 얘를 계속 반복, 3번에서 뭐 7번까지만 반복해 버리면은 얘는 끊임없이 무한 반복을 합니다. guess라는 값이 여기서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것까지 집어넣어서 여기서부터 쭉 전체를 다 반복을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777이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은 이제 guess라는 저기서부터 반복을 해야 되니까 while이라는 걸
또 써줘야 되겠네요. while running.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해주죠. running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 변수가 참인한 계속해서 반복하게 running이라는 변수를 써주고요. 여기에다가 참 true라는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running이라는 변수가 참이죠. 그럴 때 while문이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번 줄부터 9번 줄까지가 while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블럭이 됩니다. 블럭을 빠져나온 거는 11번 줄이죠. 맨 앞에 while과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while문 밖으로 나온 거고요. 3번에서 9번 줄까지는 while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블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running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줬고, 얘가 참인 동안 이거를 계속 반복해라 라고 했고요. 반복하면서 숫자 입력받아서 개수에 집어넣고, 얘가 짝수면은 짝수입니다. 3의 배수면 3의 배수입니다. 얘를 계속해서 화면에 보이게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빠져나가는 걸 지금 아직 안 했죠. 빠져나가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빠져나가는 걸 해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걸 하려면, 자, 여기에서 if guess가 얘가 뭐일 때? 777일 때. 그렇죠. 여기 그랬죠. 777을 입력하면 종료하는 거라 그랬죠. 그때 우리가 얘를 빠져나가게 해주면 돼요. 어떻게? 빠져나가는 건 running이라는 이 변수를, 이 변수가 지금 참이고 참인 동안 계속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얘를 거짓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running이라는 변수를 false, 거짓으로 만들어주면, 여기서 만약에 777이 되면은 running이라는 변수에다가 false라는 값을 넣어줘서 여기 while문에서 조건을 찾아봤더니 얘가 거짓이 되니까 1위로 빠져나와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여기까지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완성된 건 아닌데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진행을 해가는 게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자, tmp09.py 실행을 시켜보죠. 숫자 2 입력해보면 짝수입니다 나오죠. 3 입력해보면 3은 3의 배수입니다. 나왔네요. 9는 별로 어렵진 않군요. 그러면 90 해볼까요? 90 해보면 90은 짝수입니다. 90은 3의 배수입니다. 얘가 지금 두 줄로 나왔죠. 우리가 원했던 건 사실 문제에서는 한 줄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 그랬네요. 90은 짝수이면서 3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은 90을 짝수이면서 3의 배수가 되게 그렇게 화면에 출력할 수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한 거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길 바래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if 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6의 배수니까 개수를 2로 나눈 것이 0이 되고, 그리고 개수를 3으로 나눈 것이 0이 되는 이 조건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개수를 2로 나눈 게 0이 되고 개수를 3으로 나눈 게 0이 된다. 자, 두 가지가 다 AND로 지금 묶인 거죠. 얘도 참여해야 되고 얘도 참여해야 되고. 그럼 6의 배수밖에 없죠. AND로 연결된 거는. 이렇게 됐을 때만 프린트 해주는데 뭐라고 해주냐 그러면, 얘를 좀 복사해서 쓸까요? 이미 써놓은 거. 얘는 짝수이면서 3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게 해놨어요. 자, 요 조건일 때 얘를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얘를 출력을 해놓고 지금 이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6의 배수일 때는 얘를 출력을 하고 또 2의 배수이기 때문에 얘도 출력을 하고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얘도 출력을 하고 3번 출력할 거예요. 2줄 3번 출력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6의 배수일 때는 요거 하나만 출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else를 넣었어요. else를 넣어서 그렇지 않으면, 자 6의 배수가 아니라면 그때 if 2의 배수면은 이렇게 하고 3의 배수면 이렇게 하고 이도저도 아니면 이렇게 해라 라고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다시 천천히 볼게요. 2로 나눠서 0이 되고 3으로 나눠서 0이 되면 그 숫자를 이렇게 써라. 화면에 짝수이면서 3의 배수입니다를 출력을 해주고 끝나는 거죠. if 다음에 else가 들었으니까 이 else는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죠. else를 안 하고 얘만 하고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위로 다시 러닝으로. 그래서 이 조건이 true니까 계속해서 또 숫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기다리겠죠. 입력받으면 그게 6의 배수인지 보고 6의 배수면 요걸 해주고 아니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else로. 그래서 여기서 다시 if 가서 짝수인지 보아서 짝수면은 짝수입니다 해주고, 이렇게 봐서 짝수가 아니라 3의 배수면은 3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777이면은 러닝 자체를 false로 만들어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개수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면 얘는 짝수입니다를 화면에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if죠. if면 뭐죠? 개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면 얘는 3의 배수입니다를 화면에 출력하겠죠. 그럼 두 줄이 되네요. 얘도 출력하고 얘도 출력하고.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미 여기서 6의 배수일 때는 이거를 출력하게 해놨죠. 6의 배수일 때는. 6의 배수는 지금 빼놓은 거예요. 6의 배수는 빼놓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만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는 6의 배수일 가능성은 없죠. 6의 배수일 경우는 다 빼버렸으니까 6의 배수일 경우가 다 제외된 상태에서 2의 배수거나 3의 배수인 경우 혹은 777인 경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if 쓰고 elif 쓰고 else를 써도 돼요. 그렇게 써도 되는데 그냥 저는 좀 보기 편하게 그냥 if로 세 개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까요? 9번 실행을 시켰습니다. 숫자 20 짝수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33 3의 배수라고 나오죠. 그러면 두 개가 같이 있는 66 해볼까요? 66은 짝수이면서 3의 배수입니다. 한 줄로 잘 표현이 됐네요. 우리가 원했던 대로 된 거죠. 자, 프로그램을 끝내보죠. 777 엔터 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해봤고요. if문과 while문을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게 앞으로 배우게 될 그 열거형 변수들을 사용을 해서 if문과 while문 그리고 for문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선 지금까지 배웠던 조건문과 반복문, if문과 while문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한번 고쳐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